두 번째 영상입니다. 187쪽의 아래서 두 번째 줄이요. 자, 정당도 예산 심의 과정에 영향을 준다. 맞죠? 뭐 제가 특정 정당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정당도 마찬가지죠. 야, 우리 정당, 야, 우리 당 사람들은 이번에 회의하는데 들어가지 마. 단체로 들어가지 마. 단체로 안 들어가 버려요. 근데 문제는 그 위원회에 그 당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다 빠져버리면 정족수가 이게 나오질 않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못하는 거예요, 회의요. 야, 우리 안 들어갈 거야. 야, 회의 불참. 나가지 마. 야, 나가지 마. 들어가지 마. 이렇게 되버리면 못하는 거죠, 뭐. 이게 전형적인 이제 그 방식이요. 그리고 뭐, 상대 정당에서 얘기하면 무조건 반대. 자,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반대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뭐 논리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보는 뭐 소리치고 뭐 싸우고 막 이런. 근데 국회 안에서 하는 모든 발언은 이거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의원님들끼리 이제 개인의 감정이 상해서 뭐 이제 그거는 또 그 나름대로 얘기인데 원칙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188쪽의 맨 위에 줄입니다. 자,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정당이 있을 수가 보통 여당이 그렇고요. 자, 야당, 자, 정권과 반대되는 당, 야당은 어떻게든지 깎으려고 그러고 반대하려고 그러고 정치적인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좋아요. 알아요. 그걸 왜 몰라요. 내용은 좋은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한번 그렇게 목소리를 내야 다른 곳에서 뭔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러는 경우도 은근히 많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보면은 맨날 반대하고 맨날 싸우고 왜 저러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일부러 그러는 것도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리고 우리가 맨날 싸우는 것만 봐서 그런데요. 이거도 이제 대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안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우리나라 의원님들이 300명인데 300명 맨날 싸우고 맨날 전투하는 것처럼 그러면 나라가 안 돌아가죠, 당연히. 우리가 언론에 자주 이렇게 나타나는 분들이 주로 이제 흔히 말해서 그 정당에서 좀 대표 선수격으로 나와서 이게 뭐 설전을 벌이고 뭐 죽이냐 살리냐 뭐 어쩌니 저쩌니 그 국정감사 특히나 이제 그럴 때 그러는 거고, 다수의 의원님들은 자기 일해요. 자기 일하고 뭐 법률안도 만들고 어디 가서 의견도 들어보고 바빠요. 또 이게 그냥 놀고 먹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딱 주어진 것만 보니까 맨날 싸우고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다수의 의원들이 특히나 제가 알고 있는 300명 중에서 한 15명, 20명 정도의 의원님들은 거의 뭐 죽을 것 같이 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서 또 죽을 것 같이 일하는 의원님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게 또 전반적인 정책이 다 통과가 되고 그러는 거지, 안 그러면 이게 맨날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일단 정당도 예산심의 의결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정책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대다수입니다. 자, 그리고 189쪽에 법률과 예산의 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 표 안에 보면은, 자, 법률은 국회에서 제안할 수도 있고 정부도 법률안을 제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산은 정부가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는 심의하고 의결만 하는 거지 국회가 예산을 이렇게 하자 제안하지는 못합니다. 요게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력. 자, 법률은 없어질 때까지 효력이 유지가 돼요. 그게 진짜 실효성이 있든 없든 그거 관련 없고 폐지가 될 때까지 법률은 효력이 유지가 되는 반면에 예산은 그 해 2021년, 2022년 요때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의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법률과 예산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이 법률이 만들어져야 예산을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연결시키긴 좀 애매하거든요. 아니면 기존의 법률이 있든가. 기존의 법률이 있으면 그냥 예산 연결해서 이 법률이 근거해서 예산을 씁니다라고 얘기하기 쉬워요. 근데 법률이 없어. 우리가 아주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정책이 있는데 이게 법률이 없어요. 가끔은. 그럼 법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어야 예산을 연결시켜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과 예산이
뭐 이런 그 차이점이 있기는 한데 일반 국민이 봤을 때는 이거 차이점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알 이유도 없고 아 그래 내년에 600조구나 요 정도? 내년 예산 600조구나 또 돈을 쓰네 마네 뭐 더 주네 덜 주네 이거에 관심이 있지 법률과 예산의 차이요? 이거 관심 1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 수업을 듣고 하니까 이거 그냥 배우는 거지 여러분아 또래 동갑 또래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아무도 관심 없어요. 이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법률이 좋으냐 나쁘냐 규제를 하는 거냐 안 하는 법률이냐 지원을 해주는 법률이 있냐 없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고 예산이 맞냐 적냐 우리 지역구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예산 낭비하고 앉았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야 오랜만에 예산 좀 절약하는데 이거 하고 요런 거에 관심이 있지 이거 전혀 몰라요. 제가 볼 때 189쪽의 얘기는 몰라도 아무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요 뭐.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이제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2쪽에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이제 국회 예산 승인 과정인데요. 자 이게 정부가 9월 3일까지 예산 죄송합니다. 정부가 9월 3일까지 예산안을 제출하면은 자 시정연설 192쪽의 아래서 5번째 줄 최근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대통령이 국회에 방문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과 같은 당의 의원님들은 굉장히 반기고 그렇지 않은 야당의 경우는 좀 싸늘한 반응이 일부러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자 그렇게 해서 시정연설을 하고 나서 각 과, 그러니까 대학교로 따지면 각 학과마다 심사를 하듯이 다 위원회마다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걸 다시 다 모아서 다시 한번 조정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 의결을 해서 통과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예산 승인 과정은 그 192쪽 좀 복잡해 보이는데 그렇진 않아요. 자, 정부에서 국회로 왔다. 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시정연설을 한다. 그러니까 브리핑을 한다. 자, 그 다음에 각 분과마다 다 나눠진다. 분과에서 심사를 해서 자 결정을 하면은 한꺼번에 다 넘긴다. 다 모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번 다시 검토한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게 예결위 그 중에서도 개수조정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사람들이 그 의원님들이 계세요. 진짜 마지막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여당의 간사 의원님 야당의 간사 의원님이 둘이서 이제 마지막 대조 흔히 말하는 밀실 호텔방 하나 빌려놓고 하루 밤새 내내 이제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씩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떤 내용에 오가는지는 저는 아직 몰라요. 그리고 아시는 분은 그 두 분밖에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 두 분만 들어가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밀실 예산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그것도 정치적인 과정이라서 제가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자, 한 번에 들어와서 다 분산됐다가 다시 뭉쳐가지고 나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자, 이게 그렇게 얘기하면 쉽겠죠. 자, 그래서 194쪽 보면은 위원회가 몇 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5쪽에 예결특위의 종합심사가 있다는 거. 자, 요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96쪽에 중간문단에 이런 게 있어요. 종합정책질의는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예산에 관련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국정 전반에 걸쳐서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이게 뭐냐면은 그 국회 이렇게 회의장 같은 데 가면 누구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의원님 혼자 하고 장관 혼자서 대답하고 가끔은 싸우고 소리 지르고 특히 이제 고성이 오가는 경우들이 뉴스에 자주 나와요. 그런 게 이제 종합정책질인데 예산에 관련된 것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국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발언은 처벌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보니까 예산에 관련된 얘기했다가 갑자기 다른 얘기했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산에 관련 안 되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넓게 보면은 모든 장관님들이 얘기하는 거나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예산하고 관련 안 된 게 별로 없어요. 아, 이번에
사업비 늘리실 겁니까? 거기 왜 그거 짓습니까? 부터 해가지고 다 예산하고 관련된 거예요. 넓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굉장히 많은 마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서 뭐 전반적인 예산의 심사 과정을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예산에 대한 특징, 정치적 성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